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2월 17일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동방을 보면 오늘 거래 정지였는데요. 1등주가 거래 정지인 상태에서 대형 포장이라던가 KCTC, 서울식품 이런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갔고요. 후발주들도 많이 또 나왔습니다. 쿠팡 관련주 중에서는 매매를 한다면 동방을 보고 대형 포장 이 종목이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KCTC 이 정도까지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본다고 하면은 서울식품 정도인데, 서울식품은 약간 차트의 위치가 아직은 그렇게 좋지가 않고 거래대금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백신 관련주는 이틀온을 보면요, 오늘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분봉을 봐도 많이 위아래로 흔들렸죠. 어느 정도는 고점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차트의 위치를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대장주이기 때문에 고점까지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려놓고요. 이 부근부터 이렇게 진입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음봉을 제외한 양봉까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양봉까지만 그리고 보면은 0.5 라인이 이 600원 언저리거든요. 600원까지 한 번에 오기는 좀 아무래도 쉽지가 않겠죠. 이 종목은 중간에 단기 과열이 걸린 적도 없었고 그대로 돈을 크게 쓰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중간에 하락하면서 반등을 크게 주면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썼고 러시아 백신 관련주 중에서 현재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한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요. 매수할 때는 이 중심값보다 약간 위에서부터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EID가 정지였고요. 이화전기는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대금도 강하게 나왔고요. 이화전기도 흐름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은 세 종목 모두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기업 분석을 보면요. 이화전기의 최대 주주가 이트론이고요. 이트론의 최대 주주는 EID고요. EID의 최대 주주는 또 이화전기입니다. 계속 돌고 돌죠. 이 지분 구조가 좀 특이한 기업인데요. 재무제표도 그렇게 좋지 않고 약간은 리스크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이 거래대금이라던가 러시아 백신 관련된 그 이슈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꼭 매매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보면요. 다날이 그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차트의 위치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장기적인 박스권을 뚫어내는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대금도 이 앞에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2천억 이상 나왔고요. 회사 자체도 꾸준하게 흑자를 내는 기업이거든요. 영업이익을 보면은 꾸준히 흑자를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차트의 위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는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가 핑크퐁하고 아기상어를 제작한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한다는 그런 찌라시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가 그 회사의 2대 주주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 스터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상장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상장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삼성출판사의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를 않고 이 삼성출판사는 그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 스마트 스터디 측에서 나스닥 상장 여부를 부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할지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 부분까지 오면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강한 흐름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때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 하고요. 인터지스, 쿠팡 관련해서 물류 쪽으로 상승을 했고요. 흥국 F엔진은 또 식품 관련주 쪽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모두 쿠팡 관련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KMH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은 1,500억 정도 나왔고요. 이 차트의 위치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쌍봉을 치고요. 그리고 하락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상한가가 나온 모습인데요. 이 종목이 이때 상승한 이유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이때 크게 상승을 했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재료 소멸로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 후에 지금 상한가를 갖고 높은 위치에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다시 기간 조정을 줬던 이 낮은 구간에 들어오게 된다면 매매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흑자가 나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회사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과거의 경영권 분쟁 때문에 차트의 모습이 이렇게 약간 지저분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덴티스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갖고 거래 대금이 1000억 정도 나왔고요. 박스권을 뚫어내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승 이유는 최대 실적 기대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작년에 계속 적자를 냈던 기업이고요. 차트의 위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하고요. 관심 종목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PC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을 보면요. 상승폭의 이 절반 위에서 상승과 하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출판사도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 상장한다는 그 찌라시가 돌면서 상한가를 갔죠. 이 DPC도 나스닥 상장하는 재료가 이건 찌라시가 아닌 실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횡보를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면 이 러셀하고 좀 많이 유사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 상승폭을 이렇게 보면요. 상승을 하고 이 절반 윗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차트의 모습이 좀 비슷해 보이고요. 나스닥 상장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그대로 가면은 보유 물량만 보유하면서 가고요. 만약에 내려오면 이 절반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링네트가 이 낮은 구간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낮은 구간에서 지금 돌리는 흐름이고, 코로나 환자가 어제 600명 이상 나왔고요. 아마 내일도 비슷하거나 뭐 큰 차이 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차트적으로도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가 없는 위치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텍은 오늘 또 한 번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상승한 이유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성제약은 계속해서 이 낮은 위치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차트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주들의 리스크는 공통된 리스크가 있죠. 어느 순간 임상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특별한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차후에는 무리 없이 반등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차트 흐름상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지금 이 위치가 저점 대비로는 만원에서 지금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30만원까지 갔다가 10만원까지 크게 하락을 한 건데 아직까지도 저점 대비는 한 10배 정도 올라와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권리랑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월 24일 안에 이 박스루킨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한 것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흐름이 좀 갈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면 상승 흐름으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으면 좀 더 한번 깊게 하락을 한 이후에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을 보면요. PB파마가 있고요. PB파마의 중심 위치는 0.5 값은 여긴데요. 오늘 하락한 만큼 이 정도 하락이 나오면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상승할 때의 거래대금이 워낙 좋았고 지금 조정받을 때는 거래대금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근접을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더 하락한다고 해도 낮은 위치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나 구형테크는 오늘 내려오지 않았고요. NX도 여전히 보합입니다. 타마네트웍스도 내려오지 않고요. AP위성이 이제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이 종목을 보면 종목의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값보다 약간 위에서부터 이 정도 구간부터 분할로 진입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오면 그렇게 매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더 천천히 오면은 이 0.5 라인에 가깝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바이오젠은 이제는 반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바뀌었고요. 신라섬유가 오늘 2%만큼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거치면서 위아래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낮은 위치에 올 때만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VH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이트론하고 이 동방에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돈들이 쿠팡 관련주하고 러시아 백신주 쪽에 상당히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한 분이라면 수익이 크게 났겠지만은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않고요. 천천히 한번 하던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